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방선거가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이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좌편향 국정을 견제하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해온 한 10개월 동안의 정책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그리고 정당성, 정체성을 부정을 하고 북한 정권에 굴복하고 북한 핵 해결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이 지금 내부 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외환은 북한의 핵무장이고 중국의 압박입니다. 그리고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균열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한미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뭐냐? 내부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개헌을 통해서 자유민주적 체제를 사회주의적 체제로 바꾸려는 그런 국채 변경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고 정권 편에 서 있는 사람한테는 법을 우호적으로 그리고 비판 세력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인 언론의 자유가 흔들리고 있고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집권 세력은 촛불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라는 것은 정직한 표현인데 그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에 다름없습니다.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 세력은 지금 언론과 야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야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는 선거판이 중요합니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여당은 단결되어 있고 야당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일여 다야입니다. 다야. 야당은 많고 여당은 하나니까 이게 투표를 하면은 여당이 석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조원진 이런 야당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 맡은 분야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이 구조가 이렇게 되면은 열심히 할수록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열심히 할수록.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조원진 이런 사람들이 각각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할수록 정권을 도와준다. 이런 구조인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구조입니다. 즉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실수를 대한민국 세력이 저지른 실수를 이번에도 되풀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는 41.08%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수 중도표를 더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홍준표 후보 24%, 그리고 안철수 후보 21.4%, 유승민 후보 6.76%, 이 보수 중도표를 더하면 52.3%입니다. 10%포인트 높아요. 그러니까 보수 중도가 손을 잡았으면은 이길 수도 있었는데 분열돼 버렸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회고하면은 우리가 냉철하게 봤을 때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처음 후보로 뛰기 시작할 때 지지율이 한 5%대였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가지고 24%까지 올라갔지만은 결국은 누구 표를 깎아 내렸느냐 하면은 안철수 후보 표를 깎아 먹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한때 문재인 후보보다 상당히 앞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가 열심히 하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표를 다 흡수할 가능성은 또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캠프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아마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표를 갈라 먹어버리니까. 그때 이 우파 진영에서는 냉정하게 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반문재인 연대 세력을 만드는 것뿐이다. 이 우파 표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런 여론 구조하에서는 우파 표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당시에는 보수만 단결하면 이길 수 있다 하는 허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30%도 안 되는데 30%가 단결한다 한들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보수만 단결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이길 수 있다. 중도하고는 손을 잡으면 안 된다. 중도.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하고는 손을 잡으면 안 된다.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별 차이 없다. 이런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객관적 입장에 서야 될 이 우파 시민운동 세력도 그 순간부터 홍준표 후보 지지 세력으로 운동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그때 이미 여론조사의 동향을 보면은 결론은 나 있었습니다. 반문 연대, 즉 보수 중도가 연대하지 않는 한 절대로 꺾을 수 없다. 보수 연대. 그러려면 안철수, 홍준표 후보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없었던 책임을 지금 따져봤자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우선 양쪽 캠프에서 없었고 중간에서 이 대타협을 유도해야 할 세력이 없었습니다. 박관용 당시 국회의장이 요사이 인터뷰한 걸 보면 자기가 양쪽 캠프에 전화를 해가지고 연대를 해야 된다. 연합을 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양쪽이 다 냉담하더라는 이야기죠. 냉담하더라. 이렇게 해서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여기 또 유승민 후보, 조원진 후보 네 사람이 열심히 각계약진하는 바람에 표가 분산되어 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안전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또 이 냉정하게 이 수치를 분석해야 할 사람들이 이상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 여론조사, 다른 지금 여론조사 갤럽이나 이런 데 하는 거 말고 우리가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길 수 있다라는 또 환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자기 희망대로 수치를 왜곡하는 거죠. 자기가 희망하는 데 맞춰가지고 수치를 왜곡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투표 직전까지도 홍준표 후보가 이긴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의 결론은 뭐냐?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보수 힘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보수와 중도가 합쳐야 된다. 보수, 중도 합쳐야 된다.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이 다 한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문재인 통일전선이 이루어져야 되죠. 이 반문재인은 반좌파라는 뜻이죠. 반좌파. 또 이것은 반김정은이라는 세력도 됩니다. 반문재인, 반좌파, 반김정은 세력은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거기 보수, 중도 가릴 수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체제만 존중하면 다 우리 편이다. 지금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조원진 이런 사람들이 각자 맡은 데서 지금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을 짜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우리가 단일화를 하자. 힘이 붙인 사람들은 단일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일화.
보수 중도 단일화, 막 우파 중도 단일화, 우파와 중도 단일화가 없으면 절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도 없고 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은 일체 없습니다. 일체 없고 서로 보수 중도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싸우는 것보다 더 극렬하고 더 감정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파 중도 연합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조원진 이런 세력이 단일화나 또는 공동정선을 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은 이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해야 되겠지만은 바깥에 있는 홀가분한 입장에 있는, 객관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대동단결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동단결입니다. 대동단결의 편을 가르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세력이냐 김정은 세력이냐로 가르면 됩니다. 김정은 세력이 아니면 다 우리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지역을 따질 여가도 없습니다. 약간의 정책상의 차이를 따질 여가도 없습니다. 김정은 세력, 자유민주 세력, 김정은 세력이 아니면 다 자유민주 세력이라고 보고 단결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단일화 노력을 해야 지난 대선의 실패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뭐 어떻게 크게 가를 것이냐, 어떻게 김정은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으로 가를 것이냐, 그 기준을 몇 개 필요하겠죠. 첫째,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빼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다 한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북한 핵무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다 한편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 대한민국의 북한 정권보다 우월한 존재다 하는데 합의하면은 다 같은 편으로 봐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싫다는 사람도 다 같은 편이 돼야 됩니다. 같은 편이 돼야 됩니다. 좀 간단합니다.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의 선택입니다. 공산주의가 싫다는 사람은 다 우리 편으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 중도, 우파 이렇게 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가를 여유도 없으니까요.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어려운 1950년 7월 19일 트루만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남북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남북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소수의 외세에 의존하는 민족 반역 집단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김정은 세력과 한민족 전체의 대결이다. 북한 주민도 우리 편이다.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그렇게 갈라놓으면 아마 7천만 대 한 몇만 이렇게 될 겁니다. 7천만 대 몇만. 지금 이 집권 세력 안에서도 난 공산주의가 싫어. 난 김정은이 싫어. 난 북한 핵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수치로는. 다만 실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차이죠. 이번 선거를 기해서 이렇게 한국의 선거판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 구조를 크게 갈라야 합니다. 크게 가른 데는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개념은 어떻게 분명하냐? 한반도의 대결 구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한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대결 구도의 핵심은,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방식입니다. 즉 민족사적 정통성과 체제 문제입니다.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민족사적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느냐, 북한에 있느냐, 그 싸움인 것입니다. 따라서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나누면은 문재인 정권 중에서 핵심 세력을 빼면은 다 우리 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 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되죠. 거기도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대한민국 편을 만들어야 되고 이미 있다고 봅니다.
이런 노력은 누가 하느냐? 지금 열심히 자기 표밭을 개척하고 있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조원진 이런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입니다. 이건 작은 정치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국가 생존을 놓고 체제의 유지 여부를 놓고 아니 나의 생명, 재산, 자유를 놓고 지금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 투쟁을 김정은 세력과 하는 마당에 너와 나가 있을 수가 없고 정치냐 아니냐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큰 싸움을 하려면은 정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이 나서야 돼요. 모든 국민이. 이명박, 이회창, 김종필 이런 분도 나서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옥중에서 나서야 돼요. 아니 나라를 구하는데 무슨 정년이 있습니까? 난 정계에서 은퇴했으니까 나는 나라가 망하든 아무 관심 없다 하면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입 가진 사람은 다 일어나도록 만드는 그런 큰 싸움판에서 큰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파 중도가 연대해야 합니다. 반 문재인, 반 좌파, 그리고 반 김정은, 반 문명 세력과 싸우는 큰 그림을 그려서 김정은에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이런 논리 구조 하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국민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 문재인 정권의 그 구성 멤버들의 이념 성향을 알고 지금까지 해온 정책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6개 정체성인 방공, 자유, 민주, 법치 그리고 한미동맹, 시장경제를 지금 해치면서 해체해 가고 있느냐 하는 실상을 알려야 됩니다. 실상을. 이런 노력은 4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진실을 어떻게 알도록 할 것이냐. 진실을 알리는 일입니다.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다. 촛불혁명은 선동혁명이지만은 우리는 오늘 처한 상황, 문재인 정권의 진실을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혁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